반갑습니다. 프레더러 K 채널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모형은 KT-1이라는 국산 훈련기입니다. 조종사들의 훈련에 필요한 항공기죠. 이 제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토리 팩토리라는 곳에서 내놓은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의 모형이 아니고 3D 방식으로 적출된 레진 모형입니다. 스케일은 1:72이고 2024년에 처음 발매가 되었습니다. 빨리 내용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죠. 이 메모지에 3가지 언어로 레진 모형을 다루기 전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저 역시 레진 모형 키트를 처음 만져보기 때문에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간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는데요. 도색할 때 특정 부분만을 가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동체와 캐노피 도색의 일부분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모형은 완성 후에 후방이 무거워 전방이 번쩍 들리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무게 추가 전방에 들어갑니다. 꼼꼼하게 감싸진 데칼이 3조각 들어있는데요. 동체에 그려진 무늬들이 데칼로 제공되지만 적색의 꼬리 날개와 주 날개 끝 그리고 전방 동체 하부의 무늬는 직접 도색을 해줘야 합니다. 조그마한 조종석은 다행히도 데칼이 제공이 됩니다. 설명서는 A4 용지를 반 접은 것처럼 간단한데요. 앞장에는 부품에 해당하는 번호가 적혀 있고요. 조립 과정은 2가지 색채로 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부품의 분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조립 절차는 딱히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스킹 테이프 사용 방법과 그 아래는 도색과 마킹 정보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물이었고요. 이제 보실 부분은 3D 프린팅된 레진 성형물을 보실 텐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째로 된 묵직한 무게감을 가진 부품인데요. 표면은 3D 프린팅 방식을 알 수 있는 결이 보입니다. 바퀴실에도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시죠? 레진 부품의 장점이 디테일이 좋다는 것입니다. 판넬 라인들과 리벳의 표현 상태가 좋습니다. 나머지 미세한 부품들은 이렇게 서포터가 떠받들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줄줄이 프린팅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러운데요. 부품을 떼어낼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포터가 달려있던 부분은 일일이 갈아줘야 되겠죠. 복잡하게 부품들이 붙어있지만 사실 부품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색 없이 이 제품을 조립한다면 몇 분밖에 걸리지 않겠죠. 이런 조립형 레진 제품보다는 이 조종사와 같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레진 제품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 복잡하게 분해된 레진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캐노피였는데요. 캐노피 투명도가 이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투명 레진의 한계죠. 레진의 또 하나의 단점은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KT-1이 플라스틱 모형으로 발매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작았습니다. 과연 이 제품으로 박스 사진과 같은 KT-1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이라고 하면 합성 물질이잖아요. 플라스틱과 다른 물질이죠. 레진이 어떤 특정한 물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합성한 물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레진 물질로 쌓아 올려서 적출된 키트 특성상 자잘한 결이 보이는데요. 저는 레진으로 된 모형을 조립해보는 것이 처음이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레진이 열에도 조금 민감하다고 하는데 동체와 날개가 접합되어야 할 이 부분에도 완벽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열에 의한 변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계선과 다른 출력에 의한 변형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립하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도 적혀 있지만 이렇게 변형이 심한 경우는 온수에 담가서 형태를 만져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을 시키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품의 수도 별로 없고 조립 과정도 단순하지만 저와 같이 처음 레진을 다뤄보는 사람이라면 참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접합되는 부분에는 드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립의 맛도 느끼기 전에 번거로운 작업 절차는 다 거치게 되어 있네요. 플랩을 접착제로 고정시켜 주었고요. 동체와 주날개를 접합시키는데 접합되는 폭이 맞지 않습니다. 약간의 틈새도 보이는데요. 조립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플라스틱 킷의 경우는 무수지 접착제를 통해 약간의 틈을 압력을 주어 없앨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렇게 압착시켜보고 나중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평 미익의 경우도 틈이 많이 보입니다. 이때 저는 표면을 갈아내서 불일치하는 표면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제품을 조립하실 계획이시라면 온수에 담그어서 부품을 살짝 변형을 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지나고 나니 경험이 하나둘 쌓이게 되는 것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 제품은 아주 오래된 금형에서 사출된 옛날 제품처럼 잊어버렸던 수정 작업 절차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움 아닌 도움을 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단단하게 붙기도 하지만 탄성은 없어서 충격에 잘 분해되기도 합니다. 항공기 외부를 완성해 나가기 전에 조종석부터 완성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운 작업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부품을 블랙 서페이서로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색하니 복잡했던 부품들이 대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조종석에는 제 임의로 흔히 적용되는 밝은 고스트 그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종석에는 데칼이 제공되기 때문에 데칼이 잘 붙기만 한다면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레진 키트에 데칼 작업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미심적인 생각이 가득했었죠. 또 하나 걱정되었던 건 이 데칼이 습식인지 건식인지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진에 혹시 건식 스티커가 적용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제가 선호하는 습식 데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들은 여백이 상당히 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여백을 조금 잘라내고 작업하면 편한데 말이죠. 가장자리를 조금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뭐 이런 부위는 가장자리가 존재해도 접어버리면 되긴 하죠. 이 부분의 작업이 제일 마음에 들게 되었네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는 건 정말 익숙치가 않은데요. 모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착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키트를 개봉하고도 며칠 동안을 작업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즐기는 취미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립 손맛은 꽝입니다. 사출 좌석의 디테일은 그냥 각진 나무 의자 수준입니다. 다행히 사출 시 캐노피를 부수는 시트 위의 뾰족한 구조물은 생략되지 않았네요. 시트는 건메탈로 도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등받이 매트와 사출 레버 또한 도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과정인데 이 키트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네요. 이 위에 조종사를 안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도 색을 입히니 레진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종복 색상은 이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피규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색상을 입히고 주름진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칠하여 명암을 주고 그 위에 밝은 색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조심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종사의 형태는 아주 다소곳한 모습인데요. 사실 조종관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두 손으로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종관도 별도로 조립을 하는데 이 두 손 아래에 조종관 뭉치가 같이 달려 있어서 별도로 조립되는 조종관의 손잡이 부분은 잘라내야 조종사를 의자에 앉힐 수 있습니다. 이제 조종사와 후방석 계기판을 조립하고 후방석 교관 조종사까지 앉히면 드디어 지지부진했던 항공기 조립의 첫 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조종석을 완성하고 보면 텅텅 비었던 기체 안이 푸짐해졌습니다. 계기판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시트의 디테일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여기다 불투명한 캐노피까지 얹으면 조종석은 확인 불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체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체는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도색을 하고 그 위에 특정 무늬의 색상을 입히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커다란 난관은 없는 휘바람을 불며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휘바람을 불 수 있는 상황은 탄식의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동체가 두둥강이 나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조종사도 놀래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 도색을 하고 나니 주날개와 꼬리날개의 접합부에 틈새와 단차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 퍼티 작업을 위해 분해를 시도하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레진 키트에 손마시고 뭐고 재미도 없는 상황에 귀한 시간을 들여 참고 참는 캔디처럼 작업을 해나갔는데 참 허무한 상황입니다. 순간 접착제로 붙였지만 부러진 부분은 또렷하게 이제 작업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자신의 자태를 뽐냅니다. 이런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는 퍼티 작업밖에 없습니다. 모형이 작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퍼티를 발라야 하는데 이렇게 끝이 뾰족한 아크릴 퍼티가 큰 도움이 되죠. 주위의 디테일 홈들이 최대한 묻히지 않게 퍼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결국 퍼티 작업의 양이 몇 배는 늘어났네요. 여러분은 이런 에어로 작업에서 미리 부품을 맞춰보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저도 못하면서 습관을 기르라고 하냐고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는 재미로 이 취미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사전 계획과 철저한 절차로 이런 판금 기계 과정 같은 취미를 즐기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키트를 사서 손맛을 철저히 느끼면서 즐겁게 모형이란 취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튼 이 키트는 예전에 잊어버렸던 대충 나온 디테일이 엉망진창인 그런 키트들을 갈고 닦고 했던 우리 프라모델 선배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맛있게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의적으로 이 키트를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레진 키트의 특성을 이 영상을 통해 대신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레진을 처음 다루면서 경험 없어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탄성이 없고 열에 다소 민감한 이 레진의 특성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미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레진 완제품의 경우는 지금과 이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의 단면에서의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과정은 상당히 편집을 했지만 실제 많은 시간을 들여 샌딩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퍼티 작업과 샌딩 과정을 통해 완벽한 원래의 표면을 얻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넬 라인을 되살리는 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원래의 라인을 찾아 비슷하게 형태를 갖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구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딱히 어떤 것이 편하고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두세 개의 다른 도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 과정 외에 작업 과정을 추가하면 진짜 외부 도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화이트를 뿌리는 이 순간 초조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다시 프라모델 선조의 고달픈 인고의 과정을 밟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바탕에 들어가는 무늬들의 일부는 데칼로 제공되지만 저는 데칼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모든 부분에 도색을 직접 마스킹하여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방 동체 하부에 마스킹 테이프는 제공되지만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테이프로 마스킹을 해야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잘 붙고 잘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형형이 아닌 테이프는 잘 붙어있지 않은 것도 있으니 아무 곳이나 구매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잘 붙는 테이프를 선택하면 도장면에 접착제를 남길 수도 있고 도장면을 같이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일부 제공해주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 것도 같이 준비해주면 어디가 덧날까요? 물론 직선 부분이라 테이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괜히 심통이 난 제 모습이 티가 나나요? 마스킹을 완벽하게 하고 도색을 할 때는 평안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붉은색이 들어가는 곳을 도색을 했습니다. 실기보다 붉은색이 조금 더 진해 보이긴 합니다. 전방 엔진룸 상부에는 데칼이 제공되지만 이곳 역시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양쪽 날개 안쪽에도 데칼이 제공되지만 사실 이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는 나중에 추가 표면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면 KT1의 특유의 화려한 무늬가 생겼습니다. 앞전의 우여곡절을 잠시 잊게 해주는데요. 문제는 이 데칼에서 제공하는 곡선의 줄무늬입니다. 고민하다 이 녀석도 마스킹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줄무늬를 임의로 마스킹하기보다는 이 무늬를 잘라서 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얇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최대한 형태를 잡는데 데칼의 굵기보다는 조금 얇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 무늬가 지나가는 길에는 판넬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칼을 붙이게 되면 이런 라인들이 조금씩 형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서 표면의 디테일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반대편의 무늬는 이 오려낸 데칼을 뒤집으면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많이 가릴수록 분무되는 도료가 묻는 것이 예방이 됩니다. 오렌지 도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색을 혼색하여 색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도료를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취미를 시작하면서 많은 도료 종류를 구매하였습니다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색상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의 일부는 딱딱하게 굳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첨가제가 증발한 것도 별도로 판매하는 첨가제를 구매해서 넣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킹을 떼어내면 만족스러운 곡선을 가진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이 취미의 만족감은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서 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마스킹 테이프가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또 예민해지는 것이 이 취미죠. 중간을 절단해서 겹쳐서 붙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품에 대한 실망이 늘어나게 되죠. 윗부분에는 제공되는 마스킹 테이프가 없습니다. 조금씩 뭔가가 부족한 설계인데요. 떼어낸 나머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덮습니다. 블랙으로 먼저 도색을 하고 그 위에 화이트를 뿌렸습니다. 품질이 낮은 마스킹 테이프는 이런 굴곡이 있는 부분에 그냥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테이프는 잘 붙어있네요.
이제 표면을 유광으로 덮어주고 데칼 작업에 들어갑니다. 몇 개의 데칼은 도색으로 필요가 없어졌네요. 처음에 데칼의 투명 여백이 넓어 제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투명도가 괜찮아서 모든 데칼의 테두리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좀 큰 마크는 그냥 붙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형태에 맞춰 잘라주었습니다. 데칼의 접착성은 이상이 없습니다. 데칼이 많지 않아 작업량도 많지 않고 작은 데칼은 오히려 넓은 여백이 집어들기에는 장점이었죠. 데칼 작업에는 마크 세트와 마크 연화제를 사용했습니다. 넓은 데칼에 연화제를 미리 사용하여 붙이면 뒤틀리고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마크 세트를 바르고 붙이고 표면 밀착이 필요할 때만 연화제를 발라 조금 기다린 후 눌러서 굴곡과 판넬라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데칼을 붙여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꼬리날개 데칼은 이미 흰색 바탕인데 흰색 마스킹 도색을 했네요. 흰색 도색이 너무 넓어 이 부분에는 나중에 적색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KT1의 아름다운 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데칼 작업 표면에는 다시 유광으로 클리어 도색을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외에 아직 붙이지 않은 부품들에 붓도색으로 작업을 해줬고요. 기체 하부에 랜딩 기어를 장착하는데 힘을 주어서 기어 실내로 밀어 넣어야 해서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가냘픈 기어 구조물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내던지지 않으려면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휴. 자, 이렇게 다리도 달렸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프로펠러 항공기는 실제 전방에 엔진이 있어 다리 구조가 전방에 무게를 지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형은 엔진이 없으므로 앞이 번쩍 들립니다. 제공된 이 작은 쇠구슬은 엔진의 무게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구슬을 다 콧구멍에 집어넣듯 밀어 넣어줍니다. 병아리 모이 받아먹듯이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한 후 안쪽에 접착제를 흘려놓고 다시 세우면 제대로 자세를 잡게 되죠. 엔진 배기구가 양쪽에 솥불처럼 달립니다. 블랙과 실버 그리고 브라운을 섞은 도료로 배기구에 도색을 했고요. 홈에 맞춰 붙여주고 프로펠러로 콧구멍을 막으면 이제 항공기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웨더링인데 웨더링이라기보다는 판넬 라인을 명확히 해주는 작업입니다. 깨끗한 기체에 에나멜 도료가 최소한으로 묻도록 조심해서 먹선을 흘려 넣습니다. 유광의 표면이기 때문에 먹선이 손쉽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스케일에 비해 판넬 라인은 꽤 넓은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먹선이 너무 진한 감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인홈을 벗어난 에나멜 도료를 최대한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역시 유광의 표면은 에나멜 도료가 흡수되지 않고 잘 닿기도록 도와줍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면 이 먹선들은 그런 표면 틈에 박혀서 매끄럽게 지워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표면을 미세한 입자를 가진 유광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러한 작업 과정을 진행해야 쉽습니다. 참고로 에나멜 도료 성분은 라카 도료보다 약해서 라카 도색 표면을 변형시키거나 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더링의 대부분은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죠. 약간의 치핑을 배기구에 조금 해줬습니다. 이외에도 전방 프로펠러 콩과 프로펠러 앞전에도 약간의 웨더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불연기의 특성상 더 이상 더럽히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날개 안쪽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무광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다시 마스킹을 하고 이 부분에 스펀지 도색을 통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색상의 밝기를 변화시켜가며 이 부분에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에나멜 도료들은 유광과 무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칠해지는 도료는 무광입니다. 따로 무광 처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이번 항공기 작업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영상은 레진 초보자가 겪는 한탄의 작업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경험자와 우리 프라모델 선배들이 보기에 코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진 조립 키트를 다시 조립하라고 하면 글쎄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힘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